미국 고등학교에서 대학 수학 문제를 푼 17살 한국인 학생. 게다가 MIT 교수까지 직접 찾아왔다고? 레딧 수학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고등학생들이 혀를 내두른다는 전설의 아시안 소녀 이야기. 누군가는 뻥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진짜일 수도 있다며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윤아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평범한 중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의 직장 문제로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레이크뷰 고등학교에 전학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두려웠어요.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저만의 방식으로 이곳에 적응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제 이야기가 타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17살이었어요.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바로 미국 고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복도는 영화에서 보던 그대로였고 학생들은 선생님과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했죠. 한국처럼 교복도 없고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문화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언어였어요.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괜찮았지만 대화에 참여하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미국 10대들의 은어나 유행어는 제게 외계어나 다름없었죠. 첫 한 달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책을 읽거나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죠. 그때는 정말 매일이 버티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에는 종종 울기도 했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힘들게 미국에서 새 출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전학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레이첼 맥클린 선생님의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저는 수업 시간에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필기만 하고 있었어요. 영어로 질문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시험만큼은 늘 만점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고등학교 수학은 한국 중학교 과정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달랐어요. 맥클린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함수, 극한, 라플라스 변환이 어지럽게 나열되자 교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는 대학교 고학년 수준입니다. 그냥 한번 도전해보세요. 선생님의 말에 교실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문제를 보자마자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학원을 다닐 때 비슷한 유형을 풀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잠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하린? 맥클린 선생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손을 든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제 앞에 서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분필을 들고 풀이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약식 기호와 풀이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미국식 풀이법보다 몇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문제에 집중했고 교실의 시선 같은 건 잊고 있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마지막 답을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봤는데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맥클린 선생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져서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중학생 때 이런 문제 풀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교실은 더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제 풀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 대한 소문이 학교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천재 아시안 소녀. 중학생 때 대학 수학을 푸는 한국인이라는 말들이 돌았어요. 사실 저는 천재도 아니고 그냥 한국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말이죠. 한국에서는 선행학습이 일반적이고 학원에서도 학교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익숙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MIT 수학과의 앤드류 실버 교수님이 저희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맥클린 선생님께서 제 풀이를 대학 동료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실버 교수님께까지 전해진 것이었어요. 저는 교장실로 불려가 실버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윤양의 풀이는 완벽 이상입니다. 특히 라플라스 변환 접근법은 매우 효율적이고 창의적이었어요. 실버 교수님은 제게 어디서 그런 방식을 배웠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것 없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풀어요. 저희 수학 선생님이 항상 최소한의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실버 교수님의 방문 이후 저는 단순한 수학 천재가 아닌 한국 교육의 증거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고 교육 관련 블로그에서도 한국 수학 교육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평범한 10대였고 갑작스럽게 주목받는 상황이 불편했어요. 게다가 일부 학생들은 저를 너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역시 아시안이네. 공부밖에 모르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조용히 지내려고 했어요. 아는 답도 손을 들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죠.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인정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도움을 주는 존재였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면 오히려 친구들과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전환점은 맥클린 선생님 덕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하린, 요즘 수업 시간에 너무 조용한 것 같아. 전에는 적어도 문제에는 자신 있게 답했잖아. 저는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절 이상하게 봐요. 너드라고 뒤에서 말하고 그냥 튀지 않고 싶어요. 맥클린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숨길 게 아니야. 오히려 그걸 나눌 수 있어.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 선생님은 교내 수학 프로젝트 팀을 만들자고 제안하셨어요. 미국 학생들과 제가 함께 문제를 풀며 서로의 방식을 배우는 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선생님의 믿음에 용기를 내어 동의했습니다. 수학 프로젝트 팀은 5명으로 시작했어요. 저를 포함해 제이슨, 에밀리, 마커스, 그리고 소피아, 모두 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첫 모임은 어색했어요. 다들 공손하게 대했지만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수학을 가르쳐? 제이슨이 물었어요. 기본 원리를 많이 강조해요. 공식을 외우기보다 왜 그런지 이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 문제집을 보여주었어요. 다들 한글로 된 책을 신기해했고 제가 번역해주자 문제의 난이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이걸 중학생 때 풀었다고? 믿을 수 없어. 에밀리가 외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한국은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을 많이 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부담도 커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교육의 자유로움과 창의성을, 저는 한국 교육의 체계적인 접근법을 나눴어요. 처음으로 제가 가진 것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느꼈습니다. 수학 프로젝트 팀 활동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식 문제 접근법을 가르쳤고 친구들은 미국식 창의적 사고방식을 알려주었어요. 특히 저는 그들에게 뼈대 세우기라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먼저 뼈대가 되는 핵심 개념을 세우고 그 위에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이었죠. 와, 이렇게 하니까 훨씬 명확해. 마커스가 감탄했습니다. 반면 저는 그들에게서 질문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미국 학생들은 왜? 라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주어진 방식대로 푸는 것에 익숙했는데 이들은 항상 왜 이 방법을 써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점차 우리 팀은 학교에서 유명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우리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 한 달 만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맥클린 선생님은 우리에게 정식 교실을 배정해 주셨고 매주 금요일 방과 후에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제 영어 실력도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수학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대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상 영어도 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으로 미국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학기가 절반쯤 지났을 때 맥클린 선생님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교육혁신 페어에 우리 팀이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전국의 혁신적인 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행사였는데 우리의 문화 간 수학 교류 활동이 주목받은 것이었습니다. 할인, 내가 메인 발표자로 나서면 어떨까? 한국과 미국의 교육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거야.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겁이 났습니다. 대중 앞에서 영어로 발표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 학생들이 수학에 강한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단순히 더 많이 공부해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국의 개념 중심 교육과 미국의 응용 중심 교육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죠.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영어 발표문을 쓰고 외우고 발음을 교정받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발표문을 계속 읽어보며 긴장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밤늦게까지 연습했죠. 발표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했어요. 괜찮아, 하린. 넌 할 수 있어. 소피아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행사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300명 이상의 교육자들과 정책 위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발표 순서가 가까워지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시카고 레이크뷰 고등학교의 문화 간 수학 교류팀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수학 교육 방식을 비교하고 통합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저희 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윤아린입니다. 3년 전까지 서울의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국의 수학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 몇 문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팀이 준비한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기며 한국과 미국의 수학 교육 차이점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은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를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왜 하는 질문보다 어떻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체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제 팀원들이 나와 미국 교육의 창의적 접근법에 대해 발표했고 우리가 함께 만든 통합 교육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서로 다른 교육 방식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때 진정한 교육 혁신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저희 팀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날의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온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발표가 교육 전문 채널에서 다루어진 것이었어요. 문화적 다양성이 가져온 교육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팀의 활동과 발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학교에 돌아오자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전교생이 모인 조회 시간에 우리 팀을 소개하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외국인 학생이 아닌 우리 학교의 자랑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였어요. 심지어 한국의 몇몇 학교에서도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맥클린 선생님은 이런 관심을 활용해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셨습니다. 문화 간 교육 교류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나라의 교육 방식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활동이었어요. 저는 그 중심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이후 레이크뷰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식 수학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학 프로젝트 팀은 3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으로 성장했고 정규 수업에서도 한국식 접근법이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맥클린 선생님은 제가 가르쳐 드린 방식을 수업에 적용하셨습니다. 오늘은 할인이 알려준 뼈대 세우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학생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너드라고 불렀던 학생들도 이제는 제게 도움을 청했어요. 점심시간에 더 이상 혼자 앉지 않게 되었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도 초대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이슨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제게 가장 회의적이었던 친구였는데 우리 방식을 적용한 후 SAT 수학 점수가 크게 올랐거든요. 할인, 내가 없었으면 이런 점수는 꿈도 못 꿨을 거야. 고마워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변화였어요. 더 이상 제 배경이나 문화를 숨기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발표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MIT에서 열리는 국제고등학생 수학 경시대회에 저희 학교가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그것도 앤드류 실버 교수님의 직접적인 추천으로요. 할인,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야. MIT는 세계 최고의 공대야. 맥클린 선생님은 흥분하셨어요. 우리는 5명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저와 제이슨, 에밀리, 그리고 새로 합류한 2명의 학생이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방과 후에 모여 준비했습니다. 한국식과 미국식 접근법을 모두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3년 전 한국을 떠날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영어도 서툴고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 눈물을 흘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 넘치는 팀의 리더로 세계적인 대학의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할 수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대회는 이틀간 진행되었고 전 세계에서 온 팀들과 경쟁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특히 기하학 부문에서 한국식 접근법이 큰 효과를 발휘했고 미국식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 난제를 풀어냈습니다. 결과 발표 날 우리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어요. 전체 6위를 차지했죠. 1등은 아니었지만 세계 최고의 수학 영재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정말 자랑스러운 성적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실버 교수님이 특별히 저를 불러 축하해 주셨어요. 윤양, 당신은 두 세계의 장점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죠. 그 말씀이 제게는 어떤 메달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영웅처럼 환영받았어요.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성과를 발표했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문화 간 교류의 모범 사례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MIT 경시대회 이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저희 샌프란시스코 발표와 MIT 경시대회 성과가 주목을 받아 문화 간 교류를 통한 교육 혁신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맥클린 선생님과 저는 워싱턴 D.C.로 초청받아 교육 정책 담당자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그들은 제가 경험한 한국과 미국의 교육 차이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두 나라 교육의 장단점을 이야기했어요. 한국 교육은 체계적이고 기초가 탄탄하지만 창의성을 키우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반면 미국 교육은 자유롭고 창의적이지만 때로는 기초가 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결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한 교육 정책 담당자는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단순히 모방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 문화의 강점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는 글로벌 교육 통합 프로젝트라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다양한 문화권의 교육 방식을 연구하고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첫 번째 시범 학교로 선정되었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지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이토록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지금 저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뿌리가 자랑스럽습니다. 대학 지원 시즌에는 많은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히 MIT와 스탠포드에서는 장학금까지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곳은 컬럼비아 대학교였어요. 교육학과 수학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세요. 부모님도 미국 생활을 통해 많이 변화하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수학 시간, 맥클린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수학책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에게 당신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교량이었습니다. 두 문화를 연결하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최고의 졸업 선물이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온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대학 진학을 앞둔 지금 저는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해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더 나은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두 나라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것들이 저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말 한마디 못하고 교실 뒤에 숨어있던 소녀가 이제는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제 이야기는 단지 수학이 아닌 문화와 교육, 용기와 성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는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타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른 배경, 다른 경험, 다른 시각은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